문해력 발달은 단순히 잘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문책남 박작가입니다. 혹시 알파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MZ 세대라는 말은 익숙하죠.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파 세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나는 세대,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좀 궁금해서 지식사전에 좀 더 꼼꼼한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 및 로봇 등 기술적 진보에 익숙한 세대이며 실제로 어려서부터 AI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동요를 듣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받으며 성장했다. 사람과의 소통이 아닌 기계와의 일방적 소통에 익숙해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자녀는 전부 다 알파 세대겠죠. 당연하게도 이 알파 세대의 부모가 바로 저희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서 현재 모바일, SNS 등 정보 기술에 능통하고요. 무엇보다 전자기기 지출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한 세대예요. 왜 우리 아이폰 150만원 넘는데도 덜컥 사잖아요? 미래학자는 이런 영향이 자녀인 알파 세대의 생활 양식을 바꿀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문해력 발달에 있어서만큼은 이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는 항상 딜레마예요. 거스를 수 없는 혁신 같은 거죠. 종이책이 중요한 건 알지만 저만 하더라도 바쁘니까 서점이나 도서관 갈 엄두가 안 나서 전자책을 빌려다 읽는 빈도가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라면 애들 혼자 있는 시간에 유튜브 보게 하느니 차라리 전자책이라도 읽히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또 전자책을 많이 읽히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 책 읽어주는 것도 젊은 엄마들은 오디오북 틀어놓고 개인 시간 보내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하니까 결국 책을 읽고 듣는 게 전자화돼가는 건 편의성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옛날 사람인 제가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전자기기한테 내주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쓰기예요. 문해력 발달은 단순히 잘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잘 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쓰는 연습도 꼭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쓰기만큼은 애플 펜슬이 아니라 꼭 연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영상 주제를 애플 펜슬이 문해력 발달에 위험한 이유 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아이패드 LED 화면 위에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 느낌은 지나치게 매끄럽죠. 반면에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상대적으로 거친 종이 위에다 쓸 거란 말이죠. 그것도 애플 펜슬에 비하면 지나치게 투박한 연필로 말이죠. 같은 쓰기 활동이지만 애플 펜슬이냐 그냥 펜슬이냐 여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각이 분명히 달라요. 오늘은 이 차이가 문해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해력 발달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에도 영향을 받아요. 종이 위에 연필을 쓸 때 이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애플 펜슬을 쓸 때 전혀 나지 않죠. 저는 이 사각사각하는 연필 소리가 좋아서 또 그 질감이 좋아서 아직도 샤프 대신에 연필을 쓰는데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쓴다는 건 종이와 연필로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글을 배우는 아이한테 항상 필사를 권하는 이유도 필사는 쓴다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필의 두께에 따라서 자신의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고 진하고 연한 연필을 바꿔 써보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연필을 선택하는 과정도 쓰는 행위의 일부거든요. 따라 쓰는 글이 좋던 연필을 고르는 과정이 좋던 쓴다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즐기게 될 수 있다면 그 공부는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매끄러운 표면은 비판 의식을 없애버려요. 글쓰기와 책 읽는 과정에서 전자기기보다 종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종이가 더욱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다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줄을 그어야죠. 한 페이지가 다 중요하면 모서리를 크게 접고 다시 펼쳐볼 땐 그 모서리 접힌 부분만 빠르게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다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빌 게이츠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연필을 한 손에 같이 쥐고 있는데요. 그리고 책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의 밑줄을 쭉쭉 긋고 옆에다 자기가 반박하는 의견을 적어가면서 책을 읽는다고 해요. 비문학을 읽을 때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읽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판 의식이 생겨요. 반면에 매끄러운 LED 판넬로 전자책을 읽게 되면 지나치게 매끄러운 표면 때문에 비판 의식이 사라진다는 연구를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아이패드로도 밑줄 다 긋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차이는 감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말로써 설명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도 여성분들은 일기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일기는 대부분 다이어리에 연필이나 펜으로 직접 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일기를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는 사람은 봤어도 애플 펜슬로 적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기는 중요한 글이라서 그래요. 대충 저장하는 스케줄표랑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종이에 쓴다는 건 그만큼 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말 나온 김에 일기 쓰시는 분들은 오늘 일기를 아이패드로 한번 써보세요. 직접 겪고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아이들을 지도할 때 훨씬 더 유연하게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공부와 매스미디어의 경계가 사라져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다들 뭔가를 계속 읽고 있어요. 휙깃거려서 보면 대부분 다 뉴스 기사거든요. 매스미디어 속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란 말이죠. 정말 미치겠는 게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건데요. 저는 종이신문을 구독하지도 않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현빈과 손예진이 얼마 전에 결혼한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보라면 정보죠. 연애,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만큼 기사가 넘쳐나고 또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다 유익하지 않은 정보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아이패드나 전자기기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매스미디어 속 검증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정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지식이라면 지식이겠지만 확실히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공부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찾아보는 건데 아이패드 안에서 공부와 정보 취득을 한꺼번에 병행하게 되면 학습하는 아이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2개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글쓰기용으로 한글 파일만 아주 간신히 열리는 철저히 통제가 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글쓰기랑 업무를 하나의 컴퓨터로 하게 되면 컴퓨터를 켤 때마다 좀 머릿속이 어지러워져요. 글을 쓰면서도 자꾸 뭔가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노트북을 따로 쓰는 거예요. 업무용 노트북을 켤 때는 마음가짐에 별로 부담이 없죠. 반면에 글 쓰는 노트북을 켤 때 집중하자 몇 번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둘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작동을 하거든요. 저는 같은 방식을 아이패드와 종이책을 구분하는 데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패드는 단순 정보 취득과 서핑을 할 때, 집중해서 공부할 때 무조건 종이책. 특별한 공식처럼 아이들한테 확실히 둘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자책은 읽히겠지만 공부는 꼭 종이책으로 시키겠다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책은 공부, 아이패드는 단순 정보 취득, 둘을 이분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기기 사용을 제어하면 문해력 발달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명한 일화로 아이패드를 만든 우리 잡스형도 어린 시절 자기 자녀들한테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 못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죠. 우리도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후에 아이들 손에 전자기기를 쥐어줘도 쥐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 사용이 문해력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독서법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